그건 알겠고 그냥 내가 지금 주식을 아무거나 사놨는데 10개, 20개 사놨어. 근데 대부분 파란색이야. 근데 당장 한꺼번에 다 파는 게 조금 어려워. 그럼 어떻게 골라야 돼? 나 공부는 못하겠어. 요거에서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주식을 공부를 안 하고 가장 덜 하고 아예 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예 안 한 상태에서 주식을 아무거나 다 사놨어요. 백화점식으로. 근데 마이너스가 많이 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하는 거를 공부를 가장 덜 하고 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는 사요마요 코너인데요. 여기 보면 나오죠? 사요마요 주식 재테크 사연 해가지고 제 네이버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건 상관없습니다. 주식을 분석한 거, 주식 아이디어, 트렌드, 뭐 최근에 꿀템, 아이템 이런 거 내가 발견한 거, 또는 재테크 고민, 뭐 이런 것들 다 좋으니까 뭐라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모았다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연이 하나 와 있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데 그 자금의 용처로, 이 자금의 출처로 이제 주식을 좀 매각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자잘하게 여러 종목에 매수를 해도 없고 사실 매도 경험이 많지 않아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강의에서 매도 타이밍은 매수를 할 때 이미 정해두는 것이라는 말씀에 사실 머리가 띵하긴 했는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고 싶은데 막상 쉽지가 않습니다. 어차피 제대로 분석도 안 하고 매수한 종목들이라 정해둔 매도 타이밍도 없지만 대부분이 마이너스 상태여서 썩은 살은 빨리 도려내야지 싶다가도 조금이라도 더 회복한 상태에서 매도하고 싶은 미련이 남습니다. 가장 썩은 것부터 우선순위로 하나하나 도려내는 매도 작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해줘 월부처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사연 잘 보내주셨습니다. 잘 이해가 되고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마이너스가 났건 플러스가 났다가 조금 뭐 반납을 했건 기분 나쁘죠. 항상 그리고 고점에서 팔고 싶고 미련이 남고 판 다음에도 미련이 남아요. 사지 못해도 미련이 남고 저도 똑같습니다. 그거는 아마 워런 버핏 할아버지도 똑같지 않을까. 사람의 마음을 역행한다라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매수할 때 매도 타이밍 결정된다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말하자면 정도죠, 정도. 가장 옳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어떤 주식을 산다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오를 것 같다. 또는 배당이 많이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오를 것 같다. 지금 10,000원인데 20,000원이 될 것 같아. 근데 1년 동안 20,000원이 될 건지, 뭐 3년 동안 20,000원이 될 건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3년이라고 해볼게요. 3년. 3년 동안 20,000원이, 10,000원짜리가 20,000원이 되면 1년에 한 25% 정도 되니까, 수익률이 내가 예금에 넣는 것보다 훨씬 크네. 그러면 10,000원에 사야지. 근데 만약에 20,000원이 목표가인데 19,000원에 사봐요. 그러면 1,000원밖에 안 남잖아요. 그죠? 그럼 거의 5%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변동성까지 생각해 보면은 또는 내가 예측을 틀릴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예금하는 게 낫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는 2만 원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10년 걸린다? 라고 하면 10년에 2배라고 하면은 1년에 한 6, 7%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6, 7%? 그럴 바에는 나는 그냥 채권 할래, 뭐 ETF 할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이 주식이 얼마까지, 언제 오를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이유로부터 시작을 해서 거꾸로 가는 겁니다. 3년 후에 이 주식은 2만 원이 될 거야. 그러면 한 15,000원 밑에서만 사면 되겠다. 언제까지? 올해 내에. 이런 식으로 역산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주식을 살 때 매도 타이밍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사놓고 그 시간에 목표한 가격이 가거나 그거보다 더 빠른 가격에 더 빠른 시기에 목표한 가격을 가면 당연히 팔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오래 걸릴 것 같아. 뭔가 그 목표한 가격에 안 갈 것 같아. 라고 내가 써놨던 그거랑 움직임이 다르거나 회사의 이 상황이 달라지면 또 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할 때 매도 가격이 결정돼 있다. 매도 타이밍, 매도 이유가 결정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요거는 너무 정설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알겠고 그냥 내가 지금 주식을 아무거나 사놨는데 10개, 20개 사놨어. 근데 대부분 파란색이야. 근데 당장 한꺼번에 다 파는 게 조금 어려워. 그럼 어떻게 골라야 돼? 나 공부는 못 하겠어. 나 이 아파트 투자할 거니까 아파트 공부만 하고 싶고, 근데 주식은 조금이라도 올랐을 때 팔고 싶어. 이런 생각이잖아요. 요거에서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 주식을 공부를 안 하고 가장 덜 하고 아예 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예 안 한 상태에서 주식을 아무거나 다 사놨어요. 백화점식으로. 근데 마이너스가 많이 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하는 거를 공부를 가장 덜 하고 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중요해요. 이 주식을 다시 그래도 왜 샀는지 이유는 생각해봐요. 진짜 눈 감고 아무거나 샀다? 친구가 사라고 해서 샀다? 이거 안 돼. 정말 아무 이유가 없는 건 안 되고, 뭔가 그래도, 얘가 이래서 잘 될 것 같아. 얘네가 뭔가 신제품을 냈는데 이게 잘 팔린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생각이 나면 변동하고 변화를 구분해야 됩니다. 변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하자면 작은 움직임이야. 작은 파동. 변화는 뭐냐면, 될 화잖아요. 될 화. 변동은 움직일 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변화는 아예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죠? 화학적인 성분이 아예 바뀌는 거야. 큰 물결, 큰 변화를 변화해. 그러니까 내가 이 주식을 사는 이유가 작은 변동 때문인지 큰 변화 때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먼저.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삼립식품에서 KBO 프로야구 빵을 내놨대요. 그래서 이게 잘 팔린다고 합니다. 아주 매진 사례래. 그러면 삼립식품이 만드는 KBO 프로야구 빵이 삼립식품을 크게 완전히 변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잔잔하게 잘 팔릴 수도 있고 안 팔릴 수도 있지만 아주 크게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건 아닌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제 생각에는 잘 팔릴 수도 있고 실적이 잘 나올 수도 있고 주가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리식품이라는 회사를 예를 들면 편의점 빵을 팔던 회사를 아예 다른 회사, 무슨 프로야구 회사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건 변동이야. 근데 만약에 삼리식품이 어떠한 이유로 국내에서만 팔다가 예를 들어서 해외에다가 팔기 시작했거나 또는 B2B로 팔다가 어 우리가 이거 이제 잘 만드는데 우리 브랜드로 직접 팔아볼게. B2C, OEM만 하다가 이렇게 간다면 이건 회사가 아예 바뀌는 거죠. 그때는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라고 했을 때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제 책 사요마요에 나온 부분인데 그 기업에 투자했을 때 이제 그래프만 보시면 돼요. 이 내용을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이 그래프가 그냥 이쁘게 나와 있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빨간색 볼게요. 우리가 올라가는 게 좋은 거니까. 우리가 변화를 이렇게 안 좋게 될 거야. 이 회사는 지금 잘하지만 앞으로는 빵도 못 만들고 아주 나쁜 회사가 될 거야. 이렇게 투자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럼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OEM하고 B2B 하다가 B2C로 자기네 브랜드를 만들고 내수를 하다가 해외 진출을 하는 그런 식품 회사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요 그림 하나 그려놔요. 이렇게 항상 쭉 그려놓고 점을 찍는 거예요. 이 회사가 지금 어디에 있지? 내가 생각하는 이 회사의 변화는 브랜드를 가지고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 여기는 브랜드도 없어. 그냥 위탁 생산만 하는 놈이야. 그리고 내수만 해. 그리고 여기 끝은 어디예요? 브랜드를 완벽하게 가지고 수출을 막 해. 예를 들면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이 되는 거예요. 삼립식품이. 이름도 비슷하네. 삼립식품이 삼양식품 같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상황이 어딘가를 보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 아, 앞으로 우리는 수출을 하겠습니다. 브랜드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초기 단계인지 아니면 그거를 열심히 해서 해외 공장도 만들고 광고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저것 하는 단계. 이건 잘 되는 단계일 수도 있고, 어떤 흔들리는 스트러글하는 이 갈등이 있고 고난을 겪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꼭 좋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 그림이 이렇게 꺾였다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중간 단계인지 아니면 그것을 이제 모두가 인정해줘. 와, 얘네 브랜드가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나라도 주세요. 우리나라 미국만 주지 말고 일본도 주세요 하면서 아주 잘 평가받는 그런 구간이 그리고 모두가 다 인정받는 그런 기업이 된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점을 찍고 요기 단계라면 괜찮아. 기다려 볼 만해. 근데 이미 너무 잘 되고 있고 모두가 아는 단계, 성숙 단계에 가까이 갔다면 변화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열심히 이 주식만 보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서 추가 수익의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를 S커브, S자를 누인 것 같잖아요. S커브라고 하는데 S커브의 초반 단계에 있느냐, 중반이냐, 후반이냐. 우리는 초반, 중반에 가까운 앞쪽에 가까울수록 이 회사가 아직 변화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반면 변동하는 기업이다. 변동. 아, 이거 삼리식품이 KBO 빵 냈어. 프로야구 빵 냈어. 근데 이게 회사를 크게 바꾸진 못해. 그냥 편의점 빵을 편의점에 공급하는 건데 프로야구 스티커 집어넣은 거야. 프로야구 카드 집어넣은 거야. 그거밖에 안 돼. 이거 뭐 어느 정도 팔리다 말겠지. 하지만 나는 지금 당장 인기가 있으니까 단기간에 이 주식을 사고 싶어. 그런 거는 변동이라는 거죠. 그 변동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는 요걸 봐야 됩니다. 요거는 부자들은 이런 주식을 삽니다라고 하는 제 책에 또 나오는 내용인데, 요 투자 시계를 꼭 봐야 돼요. 투자 시계. 이 동그라미, 이 시계 중에 몇 시에 있는가, 몇 시에 있는가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할 거예요. 무시되는 단계. 아, 삼리식품. 이거 뭐 요새 식품회사, 내수회사, PR도 낮고, 야, 그런 거 투자하지 마. 성장률도 안 좋아. AI도 없고. 그때 누가 투자하는 거예요? 밸류 매니저. 역발상 투자하는 사람들. 근데 어느 순간 긍정적인 실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KBO 빵을 냈대요. 근데 이게 잘 팔린대요. 라고 하면 주가 조금씩 올라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와 진짜네. KBO 빵이 한 달에 100개가 팔린다면 1000개가 팔린다면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주가가 빠르게 올라요. 그러다가 여의도 페이버릿 모든 투자자들이 이것을 다 좋아할 때 이때부터는 이제 위험해지는 그러고 나면 더 갈 수도 있어요. 여기도 페이버릿인데 회사가 더 잘해. 계속 잘해.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해도 기대한 것보다 잘해. 그래서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어느 순간 고점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전환점이 생기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야, 나는 이게 10,000개가 팔릴 줄 알았더니 9,000개밖에 안 팔렸더라? 하면서 실적이 안 좋게 그러면 야 이게 5천 개 팔릴 수 있지도 않을까? 3천 개 팔릴 수 있지도 않을까? 이거 경쟁사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프로야구 인기가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주가가 떨어져요. 그럼 실망 단계. 다시 무시 단계로. 이거는 계속해서 돌아가거든요. 아까 변화하는 그 기업들 있잖아요. 요렇게 장기간. 여기 안에서도 이 동그라미가 여기 여러 개 있는 거야. 사실은. 같은 단계에서 여러 개의 투자자 심리는 바뀝니다. 근데 변화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어차피 S커브를 그리면서 쭉 성장할 거니까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고 이 회사가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잘 변화하고 있는가?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는가? 만 보고 그냥 우직하게 기다리자 이거야. 근데 짧게 보고 투자하는 변동하는 투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나?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나? 예를 들면 방산 기업 같은 경우, AI 기업 같은 경우도, 전선 전력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은 관심이 정말 많아. 여기도 페이버릿이. 여기도 페이버릿. 방산, 전력, AI 없이 투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전문 투자자 중에.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잘 될 수도 있어. 엔비디아가 더 오를 수도 있어. 하지만
관심 많다. 그럴 때는 이런 기업부터 주식을 처분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 이제 변화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꼭지에 많이 가 있어. 너무 잘해. 그럼 주가도 많이 올랐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손실일 뿐이지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 많이 올라 있을 거예요. 또는 이미 성숙해 있어. 그럼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거예요. 좋은 기업이지만 그런 기업도 파는 거고 그게 아니고 단기적인 기업이다라고 할 때는 투자 시계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미 여의도 페이버릿에서 지난 것 같아. 너무 좋은 것 같아. 사람들이 너무 이 얘기를 많이 해. 하는 기업부터 팔아봐. 근데 이 기업은 주가가 똑같이 쩔어 있긴 한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내가 생각하는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이 회사가 분명히 나는 수출을 하고 B2C 브랜드를 만들 것 같은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 라고 할 때는 좀 쥐고 있는 거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내 생각이 맞았다면 그 회사가 조금 조금씩 좋은 실적을 보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가가 좀 그러면 이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